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실패를 극복했냐,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냐, 뭐 어떻게 회사를 나오게 됐냐 등등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모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작은 외삼촌, 그러니까 어머니 동생분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어요. 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성내동에 있는 지하방에 살았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져갈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 누님이 아끼는 곰인형에다가 똥을 싸고 갔던 적도 있었어요. 뭐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둑들이 아무것도 못 훔쳐가는 집에 왔을 때는 뭐 변을 봐야 쇠복이 좋아진다는 그런 미신이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누님이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어머니가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좀 형편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장사 수완이 좀 있으셔가지고 잘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머님이 사주셨던 게임기를 가지고 같이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이 게임기를 엄청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네 가는 길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 아현동에 쪽방촌이라고 이제 판자촌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길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웃기죠.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지하방 살던 놈이 판자촌 왔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 친구네 집에 가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 친구가 늙은 할머니, 동생 3명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기를 그 친구네 낡은 텔레비전에 연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동생들 밥을 차려주고 챙겨주는 모습에 뭔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정말 동갑내기 철부지 친구였는데 집에 오니까 마치 아빠처럼 구는 모습에 제가 너무 따라하고 싶어졌었어요. 아마 제가 편모 가정이었어서 좀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 친구가 아침마다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을 했었는데 거길 따라 나가서 같이 일하기 시작한 게 제 인생 처음 일했던 거였어요. 뭐 그 당시 월급이 뭐 6만 원인가 뭐 8만 원인가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막상 일해보니까 학교에서 돈도 제일 많이 가져다니고 문방구에 가면 불량식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제일 좋았던 건 어머니한테 학용품 산다고 거짓말 안 해도 뭐 오락실도 갈 수 있고 뭐 이 모든 게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면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에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친구는 6학년이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요. 저는 6학년 때까지 어머니 몰래 일을 했어요. 제가 그때 축구부였는데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또 가수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님이 공부시킬 거라고 고집을 부리셔가지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정말 공부를 더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아는 친구도 없었고 좀 외로웠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깨달았던 게 문방구에서 내가 뭘 하나씩 애들한테 사주면 애들이 왕처럼 떠받들여 주거든요. 뭐 그게 좋았던 거죠. 그걸 아니까 이제 중학교 가서도 내가 일을 하니까 또래보다는 돈이 많으니까 뭐 하나씩 먹여주고 사주고 떠받들여 주는 거에 재미있어 하다가 뭐 끝내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잘 안 갔어요. 학교를 안 가고 그 당시에 짭퉁 테이프 뭐 최신가요 몇 선 해서 리어카에서 노래 테이프 파는 장사가 많았었는데요. 우연히 아는 형을 만나서 같이 장사를 하게 됐었어요. 아는 형들이 옆에서 댄스곡 틀면 춤추고 삐끼질하고 저는 테이프 팔고 뭐 밤마다 n분의 1로 정산해가지고 나눠갖고 그걸로 놀러 다니고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결국 중학교 때 출석일수가 모자라가지고 이사까지 와서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집이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태원에 갔다가 짭퉁 신발 파는 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브랜드 신발이 진짜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티도 안 나고. 그래서 그 신발을 인터넷 채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신고 다녔는데 아무도 짭퉁이라고 잘 알아보질 못하더라고요. 아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머님이 용돈 많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제 친구 중 한 명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때 친구들과 영안실에 갔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영안실 내려갔을 때 친구의 시신을 사진 찍어서 저희 앉아있는 테이블에 이렇게 뿌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고 싶으면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면서 살으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본 것 같아요. 뭐 해먹고 살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생각했던 건 참 정말 많았습니다. 잠깐 자동차 정비사 같은 것도 꿈꿨던 적도 있고요. 요리사 같은 것도 되어보고 싶었고 그때부터 공부라는 것을 좀 뒤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반에서 부반장도 하고
나름대로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 그 죽은 친구처럼 정말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뒤늦게 공부를 조금씩 했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갔고 들어간 대학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좀 많이 겉돌았었어요. 소위 말하는 좀 아싸,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또 흥미를 잃어갔고요. 대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 그 야구부 애들 중 부상당한 애들이 있는 숙소에 가면 항상 그 포커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치고는 꽤 많은 돈들이 좀 오고 갔었어요. 그때 대학 등록금 벌려고 일했던 돈을 모조리 잃었어요. 정말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생 처음으로. 처음으로 어머니께 손을 빌렸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도박 같은 건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고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작은 돈으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집이 더 어려워져서 대학을 휴학을 하고 동대문 의류시장에 들어갔었어요. 그곳에서 나도 의류사업 해야 되겠다. 꿈을 또 바꿨었고 돈 모아서 가게 차리는 꿈을 꿨죠. 2년 정도를 일하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군대 영장 나왔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지원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하신 거죠. 방 1개짜리로 이사를 가셔야 된다고 무작정 보내셨어요. 그냥 너 군대 가라. 그때 저희 누님이 이제 대학 졸업반이었고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누님에게 올인을 한 거죠. 나름대로. 이게 뭐 둘을 다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군 생활이 정말 잘 맞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포상휴가 받은 것도 대부분 안 나오고 후임들 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요. 좋은 대학교 다니는 후임이나 동기들, 선임들 그런 사람들 보니까 좀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편입하려고. 불 끄고 나면 취침소등하고 나면 한두 시간 정도를 더 라이트까지 켜가지고 그렇게 공부했던 적도 많고요. 그리고 책을 진짜 안 읽었었으니까 책을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한 달에 20권 내지 3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푼 마음에 전역을 했죠. 이제 편입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날에 집을 못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셨는데 제 저녁 날을 잊으신 건지 연락도 안 돼가지고 친구 집에서 잤다가 다음날 간 집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꿈꾸었던 좋은 대학 가겠다는 꿈은 바로 무너졌고요. 다시 현실의 벽과 부딪혀가지고 그냥 현실과 타협을 했습니다. 몇 달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종잣돈 280만 원을 만들어서 그걸로 뭘 해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좋아하는 거. 질리지 않는 걸 찾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꼴통짓 많이 했을 때 오토바이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하고 자동차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오토바이 용품을 일본에서 사와보자. 그 당시 비행기 값이 60만 원인가 50몇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때는 환율이 7대1, 8대1 정도 됐었어요. 일본에서 소비자가가 25만 원짜리가 우리나라에서는 80만 원 넘게 팔리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그걸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프라가 없으니까 인프라를 만들고자 선택했던 게 동호회를 공략하자는 전략이었고 그 동호회 분들 위주로 입소문이 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정말 잘 됐었어요. 돈을 많이 벌던 시점에 퇴계로 무역회사에서 협박성 연락이 와서 제가 때려치고 태블릿 PC 개발해보겠다고 나대다가 벌었던 돈 그대로 싹 다 날려먹었죠. 빚까지 지게 되고요. 이건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빚을 다 갚고 회사에 들어갔고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그래도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였고 인턴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회사 때려치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 얘기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내용이 그렇게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집을 다시 일으켜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지같이 모시던 삼촌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1년 좀 넘게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누님은 결혼해서 출가 외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세 가족이 병간호하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없는 살림에 그렇게 되니 저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그 당시에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끝나고 강남역 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손님으로 고등학교 동창 애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왜 여기 있어? 일본에 있다 그러더니 거짓말이었나? 이런 눈빛이었어요. 제 스스로 너무 창피했고 분했습니다. 약간.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자동차 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 할 일 하면서도 고액을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일본에서도 영업을 했었으니까 잘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었어요. 3개월은 쪽박을 찼고요. 4개월 차에 40대, 5개월 차에 50대, 결국은 전국 2등까지 했었습니다. 작은 외삼촌은
뭐 결국 돌아가셨고 정말 많이 슬펐죠. 장례식장에서 만난 이제 친척분과 많이 얘기하면서 우연히 친척분 중에 식품회사 일도 도와주게 됐어요. 일본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간편 조리식 HMR 너무 잘 돼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도 이런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일본에 있었으니까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수출하자라는 생각으로 일본 오더 영업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직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연매출이 한 1억, 2억 하는 진짜 소규모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었었던 작업장이었어요. 당연히 제 인건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동차 영업하면서 버는 돈으로 이제 영업비를 쓰고 이제 비행값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한 달에 거의 한 4-5번씩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1년 좀 넘게 고생하면서 영업하니까 결국 결실을 맺게 되었고 큰 수출 계약이 있었어요. 나름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자동차 영업은 제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정 수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고정 수입보다 더 벌어들이게 된 시점에 그만둔 거죠. 동시에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졸지에 제가 식품회사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오더 연결만 사실 시켜주고 받는 수수료로 다른 사업을 사실 해볼 생각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도맡아서 다시 한번 제 목표를 변경하게 됐었던 시점이죠. 초반에는 수출에 중점을 맞춰서 유통만 해나갔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업체들이 더 생겨나고 치킨 게임이 되더라고요. 단가 100원, 200원씩 계속 깎아내리면서 나가야 되고 경쟁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OEM 사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땅 사고 건물 지을 테니까 같이 들어와서 제조하자,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 땅을 좀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제 뭐 산업단지 위주로, 산업단지가 혜택이 굉장히 좋으니까 알아봤었는데 그 친척분이 남양주에 좋은 땅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땅 근처에 행복부동산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거기서 등기부도 떼어보고 땅 주인과 미팅해보고 뭐 그 당시 130만 원 하던 땅 90만 원에 급처하신다고 하셔서 서울 오가는 길도 그렇게 번거롭지도 않고, 그리고 큰 길가에 공장 부지가 있는 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땅값이 총 16억 정도가 좀 넘었고요. 땅값은 전부 저희가 내고 건물 올릴 시설 자금을 좀 받을 계획이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이게 결국 뭐 사기였고요. 이 일 일어난 날부터 며칠간은 정말로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자살 시도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이 시기에 제가 그렇게 아끼고 자랑하던 불알 친구라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가지고 월세방이라도 가보려고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빌리려고 했는데요. 아무도 도와주는 손길은 사실 없었고, 이 이후에 좀 친구들과 교류도 많이 끊어졌죠. 뭐 밉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사실 않습니다.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었겠죠. 결혼한 친구들도 많았으니까. 뭐 다행히 미수금도 조금 있었고요. 움직일 돈하고 뭐 사무실 얻을 돈 정도만 있으면 다시 재개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예전부터 봐왔던 사장님이 한 분 계셨었고요. 그분이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선뜻 도움을 좀 주셨어요. 그걸로 일어서던 와중에도 사실 물건도 떼어먹힌 적도 있었고, 뭐 돈만 날리고 접었던 것도 있었고요. 뭐 결국은 지금의 공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공장을 차리게 됐냐 물어보시는데, 뭐 이런 우여곡절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생략되었던 그런 실패들도 많죠. 중간중간 보면 사업하면서도 기획부동산 때문에 그 영상처럼 올렸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패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좌우명이 아니면 말고입니다. 아니면 말고. 아님 말고죠.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들보다 공부도 못했고, 그들이 학교에서 열정을 쏟을 때 밖에서 사회 경험한답시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제일 큰 이유는, 저는 정말 천운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은 죽었을 거예요. 항상 강철 멘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단단한 방패라도 계속해서 내리찍으면 금이라도 가기 마련입니다. 창업하시려는 모든 분들이 제가 조금만 귀찮아진다면 약간이라도 좀 실패를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사실 마음도 있었고요. 목숨 내놓고 하는 사업인데 뭐 좋은 정보하고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사기꾼만 득실득실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제가 진짜 못나서 많이 당해보고 꼬꾸라져 봤기 때문에 더 잘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성공만 하는 사람한테 배울 건 없겠지만 또 너무 실패만 하는 사람한테도 배울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실패도 해보고 다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성공도 해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잘 된다면 뭐 사업을 접고 봉사하면서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좋은 차 같은 거는 이제 욕심도 없고 탈 만큼 타봤고, 좋은 옷, 좋은 집, 뭐 이런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보다는 초등학교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남들한테 도움 주고 우쭐해 하는 게 그냥 제 바보 같은 성격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여태까지의 인생이지만 이걸 보고 실패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인프라를 중요시 하시고 돈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서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부터 풀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작은 거. 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는 작은 거에서 정신승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오늘은 제 쓰잘데기 없는 스토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